네, 선생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그 지니쌤의 합격 상담소. 오늘은 제 3탄이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께 미리 안내해드린 대로 그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네, 선생님들의 실시간 질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신 사전 질의를 정말 여러 페이지였거든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이제 정리가 됐던,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남은 그 선생님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시는 게 뭔가라고 해서 그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 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공부가 안 맞는 거냐? 아니면 내 공부 전략이 안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이 보건교사 임용시험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뭔가 반복을 하는데도 실력이 늘질 않는다. 근데 이게 나의 문제인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난간을 도대체 극복할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정말 해갈 필요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좀 묶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답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요. 제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합격 수기도 보고 하면서 모아봤는데 동기 저하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요,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면 하기 싫죠. 그게 이제 공부가 더 어렵게 느껴질 이유일 거고요. 그리고 방대한 분량. 그래서 이론서가 1권부터 4권까지인데 펼치고 보면 학교 보건부터 우리가 뭐 지역사회 간호와 그리고 아동 간호, 응급 간호, 뭐 성인 간호 총론에다가 질병들 다 공부해야 되고 모성 간호, 정신 간호 정말 많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할 수밖에 없는 분량이고요. 그럼 거기에 정말 압도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가야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 흐름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마이맵을 드리는데 거기서 큰 틀을 좀 보면서 어떤 과목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라고 하는 걸 좀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요약 정리반서 드리는 마이맵의 세부적인 걸 보면서 또 각각의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 골라서 공부를 해보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간다고 하면 좀 방대하더라도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가 그냥 무작정 책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조화해 보거나 뭐 표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청킹을 구성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조금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공부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당연히 지금은 부족한 게 맞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복을 잦은 기간으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잊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7월부터는 이렇게 회독표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작년 문풀반 개강 때 드렸던 회독표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 보면 이론서 1권에 페이지 16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A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A2는 54페이지, 95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나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1권의 그 첫 번째 나눈 분량을 이제 A1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난 내용을 바로 다음 날, 쉼이 없이 바로 다음날 복습하는 거예요. 다음날은 당연히 그날 메인으로 공부하는 게 있고 거기에 전날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연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날 여기 A1이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를 바로 다음날 중요한 내용만 눈에 찍듯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텀을 뒀다가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그걸 눈에 또 한번 찍듯이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띄는 거예요. 이틀을 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1번이 여기 끝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런 식이에요. 오늘 메인 공부하면 바로 다음날 하고 하루 띄고 그 다음날 하고 이틀 띄고 그 다음날 해서 총 4번을 눈에 바르듯이
반복을 하도록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반복 부족은 지금 느끼는 느낌하고 하반기에 느끼는 건 많이 달라지고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뭔가 내가 반복이 부족해서 안 된 걸 가지고 어렵다라고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 및 멘탈 관리 실패해서 보시면 내가 수면을 너무 절대적인 걸 이제 줄여버린다든가 아니면 막 스트레스, 불안 관리 이런 걸 적절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를 하실 때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공부가 효율이 나지 않으니까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와 조급함. 주변에 있는 나는 N수생인데 초수생이랑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암기 속도가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잘하는 사람과 비교를 해본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랑 비교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불안도를 높여주게 되고 이건 역시 그러면 이제 학습의 효율이 잘 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가야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독표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먼저 드리고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공부는 누구나 저도 어렵고 선생님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가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 어려운 거 못하나?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면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서 그래서 이걸 루틴을 만들어서 그럼 매일매일 실천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당연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꼭 드리고 싶었던 이 요점을 놓치게 될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5월 달이거든요. 오늘이 이제 5월 11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6월까지의 이제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 받은 사전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벌써 더 추가적으로 나 이걸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4, 6월에 학습 전략을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각보다는 사전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실 수 있고 그런데 또 질문을 이제 답변을 듣다 보면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생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사전 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Q&A를 해주시면 일단 오늘 4시까지 잡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질문이 기존에 했었던 질문과 겹쳐지는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반복되기 전까지는 다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4, 6월 학습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면 합격 루틴 만들기. 그래서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루틴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침 공부는 어떻게 해도 아침 몇 시쯤 일어나서 오전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그러면 이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야간 공부는 이런 것들 이제 루틴으로 만들어져서 나 오늘 뭘 공부를 할까? 어디서 공부를 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 무기 만들기라고 하는 건 단권화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시험을 보러 가는 그날을 정말 전쟁에 나간다? 조금 더 예쁜 표현을 쓰고 싶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들고 나갈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길 나가서 결국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닦아놓고 잘 정리가 되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약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정말 싸움을 할 수 있는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단권화 이걸 생각하면서 구성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격 훈련하기 훈련.
무기를 만들었으면 이 무기를 들고 훈련을 하셔야죠. 그게 아웃풋입니다. 회독학습을 계속 그 이론서 4권으로 만든 단권화로 계속 회독을 하시면서 인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희 시험은 전공 A, 전공 B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공 A가 12문항이고요. 전공 B가 11문항입니다. 근데 총 문항이 보면 23문항이지만 2점짜리 해서 단답형 같은 경우는 2문항 정도의 개념을 묻고요. 그리고 4점짜리 해서 그 4점짜리 문제에서는 서술형 문제에서요. 그 문제를 한 3, 4개의 개념을 묻거든요. 그래서 총 한 50개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2, 3분 내에 답으로 다 써내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훈련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제나 제목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30초 안에 이 말이 입 밖으로 그 답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합격 루틴 만들기라고 해서요. 합격 루틴. 그럼 어떻게 해야 좀 최소 에너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크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부터 한번 접근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2025년 올해 결과 목표, 이루고 싶은 목표는 2026학년도 보건교사 임용시험 합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과 목표예요. 최종적인 결과. 그리고 그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커리큘럼의 그 분기별 이제 성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반에서의 성과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를,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그리고 단권화를 이제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된 거 표시도 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림도 그려놓고 이런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본 이론반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4, 6월에서 유학정리반, 요정반과 기출분석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출이 어디서, 그러니까 묻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묻고 있고 내가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길을 잃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단권화를 이제 한 90% 가까이 완성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과 목표입니다. 그리고 과정 목표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분기에서 지금 요정반, 기출분석반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요정반에서 단권화를 완성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성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한 달 해야 되는 과정의 목표는 뭐가 있는지, 그러면 한 달마다 이루는 걸 하기 위해서 일주마다 해야 되는 과정 목표는 뭐가 있고, 그리고 이 일주일마다 이루기 위한 내용을 이제 달성해서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루틴을,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분명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루틴을 만들어 갈 수 있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나눠 놓고 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분기별, 월, 주, 일 해가지고 그 성과 목표와 관련된 게 이제 월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주별 목표라든가 그러니까 1일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만의 합격 학습법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오면서 나랑은 이게 되게 잘 맞는 방법이야. 나는 이걸 되게 잘해.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이게 좀 취약하더라. 다른 그 스터디원이랑 비교를 하니까 나는 암기하는 속도는 좀 느려. 하지만 이해도는 좀 높은 편이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면적으로 우리 수학 분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거를 써보고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지지를 받고 있거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기회에 대한 걸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좀 환경적인 영향으로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위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걸 나열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효율적인 나만의 합격 학습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제 카페에 들어가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합격 수기를 좀 읽어보는데 제목을 읽어보고 나랑 좀 상황이 맞거나 나랑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합격자가 어떤 전략을 썼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 정독하지 마시고 쭉 통독을 하시다가 나랑 비슷한 고민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했지라고 하는 걸 한 2-3편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내가 이미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고 나에게 기회와 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비슷한 경험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합격 수기를 통해서 나한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이제 합격 학습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몸에 익히고 실천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습밴드에서 학습밴드에서 그 CAC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월화수목 금토에서 그 계획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래서 실천한 거를 그리고 일요일에 해서 그 액션을 여기서 이제 그 크리티컬 액션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체크하고 그래서 그걸 써놓고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해 가는 거죠.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션 리뷰를 일요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진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여서 내가 이런 전략을 수립했는데 내가 실천해 가는데 잘 실천되는 게 있고 실천이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건 역시 메타인지를 가져서 또 나만의 학습 방법으로 합격 학습법으로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운영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서 루틴 만들기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뒤에 이제 루틴이 되려고 하면 원칙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셨을 때 일관성을 선생님들 하시다 보면 내가 오전에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인지 뭐 야간 시간에 잘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어렵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은 뭐 내가 그 황금 시간이라고 하는 내가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 같은 경우도 꼭 한 장소일 필요는 없겠지만 공부가 잘 되는 장소를 한두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식은 내가 마이맵을 보고 떠올릴 건지 아니면 형성평가를 통해 가지고 키워드를 떠올릴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실천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집중을 해야 루틴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집중을 하려면 뭐예요? 나한테 방해자가 되는 것들은 최소화시켜줘야죠. 없앨 수 있으면 싹 다 없애버리고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시는 거죠. 예전에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던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서실을 들어갈 때 아예 신발장에다 넣어놓고 무음으로 신발장에 넣어놓고 공부 다 하고 그래서 그 계획을 다 하면 이제 그 나와서 식사를 하러 가거나 할 때 휴대폰을 보는 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신 선생님이 있고 또 야구를 너무 좋아하셨던 선생님이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대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뭐 한 주에 내가 계획을 잘 달성을 했다 80% 이상 그러면 죄책감 없이 주말에 한 경기 정도는 그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을 위한 노하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회복이 잘 돼야 돼요. 좋은 컨디션이어야지 또 일관성을 가지고 실천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계획에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휴식을 넣을 때는 하루에도 짧은 그 휴식을 좀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수험생이면 6시간 이상은 수면을 하셔야 낮 동안 공부한 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그 훨씬 더 많은 걸 기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위해서 좋은 건강 상태를 위해서 그 회복에 대한 것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루틴에 대한 거를 2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합격 무기, 단권화에 대한 내용을 가서 보실 거예요. 근데 단권화가 제가 합격 무기라고 했고 그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이론서 4권을 가지고 단권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론서 4권에 그러니까 학교보건, 지역사회가 노학해가지고 과목별로도 부착하지만 또 학교보건에서 학교보건의 이해, 뭐 학교 간호 과정 이래서 라벨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 하실 거는 기출 개념이나 기출 지문. 기출은 묻는 개념만 기출이 아니에요. 지문에 있었던 거, 뭐 선지, 그리고 우리가 보기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것도 다 기출 소스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그걸 확인해서 찾아보면서 밑줄 그대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다 좀 옅은 색으로 해서 형광펜으로 아니면 색연필 같은 걸 표시를 해주시면 통일된 색깔로 해놓으면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게 기출 내용의 구조화입니다. 기출된 내용은 다시금 또 기출 내용 그 소스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론서는 쭉 이제 줄글이나 표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빠르게 보고 키워드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마인맵 제가 지금 요정반에서
마인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기출된 거, 그리고 기출 약간 확장 중에 좀 중요하다고 하는 걸 드리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수정을 해서 활용하셔도 되고, 나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더 추가해서 만들어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식 조직자라고 했는데요.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줘도 좋고, 그리고 제가 마이맵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추가해서 넣고 있는데요. 표로 구성해서 이제 좀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더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킹해서 두음을 따놓는 것도 있고요. 구조화해서 뭐 대상이 누군지, 활동 세 가지는 뭔지, 뭐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 놓는 것도 이제 단권화라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화하는 방법. 그리고 확장 내용을 추가하는데요. 확장 내용은 지금 기출분석반에서 제가 간호사 국가고시를 최근 5개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거를 이론서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확장되는 거죠. 인접한 시험에서 나온 거, 그리고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연도를 다 써놨으니까, 그리고 문풀반이나 모고반이 진행이 될 때 이건 공무원 시험에 언급이 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놓는 거죠. 그리고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표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꼭 6월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반기에 가서 문풀반을 회독하면서 하셔도 되거든요. 일단 제가 기출이 된 건 무조건 A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A급이에요. 근데 최근에 문제를 보면 채점 기준이 되게 분명한 개념들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한다든가 이론 틀에 근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럼 이거는 A뿔이죠. 그러니까 기출인 A지만 거기서 이제 플러스 표시를 더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이제 확장이에요. 그래서 B가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라든가 공무원 시험에서만 언급돼,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 근데 그 중에도 보면은 이제 B뿔인 게 있죠. 그러니까 묻는 개념이 되게 분명한, 채점 기준이 되게 분명한 것들. 그건 B뿔이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C는 뭐 C뿔, 뭐 C 이렇게 표시하는 건 아니고 그 해에 좀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약이 여전히 조금 주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재난 뭐 이런 것도 여전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C라고 해가지고 고해에 좀 이슈가 되는, 보건이나 학교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이제 C라고 표시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 빠르게 회독을 할 때 한눈에 가시로 보여져요. 기출된 거는 뭐 이렇게 형광 패널 해가지고 한 가지 색깔로 쭉 칠해놨으면 이게 공부해야 될 거고 이걸 외워야 되는 거네. 거기서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정확한 키워드로 인출이 되어야 하는 거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문장을 보면서 틀린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 변별만 할 수 있으면 되네. 요 정도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A급이 다 되면 그 다음으로 B급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C급은 이제 회독을 할 때 모든 회독 말고 이제 회독을 하실 때 이제 시험에 임박해 오면서 이제 한두 번 정도 이게 올해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지, 뭐 이런 정도로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권화입니다. 그래서 단권화이고 이게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건 인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2, 3분 안에 답으로 이미 작성을 해야지만 내가 시험장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는 한 30초 안에 나와야 돼요. 30초 안에 평상시에 나왔던 것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불안하잖아요. 2, 3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출을 할 때는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인출하실 때 30초 안에 입에서 이제 키워드가 나오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보시면 암기 노트. 근데 암기 노트는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훈련을 할 때 좀 가속이 잘 붙을 수 있죠. 근데 암기 노트는 절대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이맵이나 목차를 활용해서도 인출학습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이맵이나 목차를 통해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형성평가 4, 6월 보면 가로 넣기 해서 키워드를 좀 떠올려 보는 거, 그리고 암기 노트에서 이제 그 키워드를 좀 떠올려 보신다든가, 그리고 세부 마이맵에 가면 이제 세부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서 키워드를 좀 떠올려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툴로 가가지고 그걸 좀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훈련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유튜브 이제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최소한 이거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요. 동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동기가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해서 학습한다라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건교사가 돼서 뭐 유능하게 뭐 학생들한테 건강에 평생 건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보건교사가 돼서 학교에 가서 어떤 걸 하고 싶어. 학생들과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진로 지도를 한다든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1, 2번은 그래서 동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정말 보건사가 되어야 해. 그럼 보건사 되려면 이 공부를 패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년 뒤에 내가 바라는 모습. 그래서 나는 이 시험 합격이 인생 목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20년 뒤, 30년 뒤에 내 모습, 내가 바라는 거는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인 거고 행복인 거예요. 뭐 행복이다 나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이 시험은 그냥 시험을 패스하기 위한 건데 과연 그때 내가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나의 삶을 두고 지혜롭게 그리고 나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됐던 시간으로 만들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잘 가야 하는 거지? 공부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고 이렇게도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거고 1, 2번은 동력, 나가는 힘 3번은 방향, 길을 잃지 않은 거 그리고 4번은 나의 그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뭐고, 그러니까 몇 달을 공부하셨잖아요.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뭐 1, 2주 하셨다고 해도, 내가 해보니까 뭐는 내가 좀 잘했고, 뭐는 좀 아쉽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훈련해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방향이 잡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좀 짧게 그래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 한 분 한 분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주제별로 좀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지만 한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읽으면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 주신 거라서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강의 듣고 단권하는데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기출문제 꼼꼼히 하나하나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이 부족하신가 봐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서 5개년의 문제를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있고 그리고 N수생인데도 아직 기출 분석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출제 의도의 파악이 나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오는 키워드를 뽑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수생이신 것 같고 작년 모고반이나 실제 이제 1차 시험을 치면서 내가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뭐를 묻는지 의도 파악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의도를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되겠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응용 문제, 우리 기출분석 완전학습에 보면 그 응용 문제가 있잖아요. 응용 문제까지 다 형광펜으로 이론서에 표시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응용 문제들은 암기 학습이 필요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됐는지 아니면 참고적으로 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에서 내가 강의를 듣고 기출분석반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단권화를 집중하다 보니 내가 따로 기출문제를 내가 개인적으로 강의에서 다룬 거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빠져서 분석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걸 따로 낼까요? 라고 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는 게 기출분석반 강의고요. 그리고 기출분석은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혼자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20년 가까이 강의를 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방향이라든가 이제 그 활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거 단권화에다 정리해 두세요. 그걸 하는 거예요. 6월 말까지는. 그게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7월 달에 그러니까 문풀반, 모고반에서 회독하실 때 독서대에다가 기출분석 안전학습은 그 해당되는 파트를 아예 펴놓고 계세요. 그래서 흘끔 보는 거죠. 회독은 이론서를 하는 거지만 그게 어떻게 출제가 됐지? 라고 해서 생각 안 나면 넘겨가지고 보고 내가 방향 맞춰서 그 중요한 키워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강의 내용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그 이론서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에 뭐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선생님은요. 기출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기출 분석하는 건요. 우리가 너무 방대하니까 기출 범위 파악할 거예요. 어디까지가 기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파트가 어디까지야? 라고는 범위 파악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패턴으로 묻고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패턴으로 묻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는 거꾸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면은 질병은 봤더니 약물 묻거나 아니면 병이 기전 묻거나 그래서 요새는 채점 기준이 분명한 개념들을 묻는구나. 요게 결국 묻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이 중에서 이론의 근거에서 나올 만한 거. 인접한 법이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나올 만한 거 이런 식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영역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라고 하는 걸 정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학교 보건의 이해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지 영역별로 우리 기출 분석표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영역에서도 내가 우선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하면 뭐 보건사 직무 같은 경우는 학교 보건에 의해서 그 다른 어느 파트보다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큰 그림이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놓고 하실 게 아니라 내가 기출 분석하는 목적이 뭐지?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 공부할 영역 정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묻는 패턴에 맞춰서 답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지. 그리고 많은 내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내가 먼저 공부할 거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 결정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기출문제, 기출 분석 왜 하는지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출제 의도에 대한 게 이제 두 분이 3번, 4번에 답을 주셨는데요. 출제 의도 파악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수험생의 마인드는요 그거예요. 이 문제 틀리지 말아야지. 이 문제에서 묻는 거 내가 정확하게 답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 급해져요. 조급함 때문에 벌써 관련돼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벌써 사고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출제자가 썼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준 그 단서, 힌트만 보고 벌써 내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내가 공부한 쪽으로 막 확장을 해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묻지 않았던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을 답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아무리 파악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먼저 사고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거 내가 공부한 그거 나왔다. 잊기 전에 써야지. 잊어버릴 전에 그 키워드 써야지. 이렇게 딱 꽂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요. 앞으로는 기출 분석할 때는 그런 게 아니지만 문풀반 정도부터 가면 매주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 기출문제 통해 가지고 해독 도구로 활용해서 기출문제 답도 떠올려보고 기출문제 지문에 있는 관련된 개념 떠올려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이거를 외웠네, 못 외웠네 이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과목이지? 학교보건인가? 지역사회인가? 과목부터 한번 떠올려봐요. 그리고 그 유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칭 쓰라고 하는 암기 수준의 문제인 거야? 아니면 내가 이해해가지고 다른 말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라는 거야?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거기에 관련된 개념을 내가 적용되어진 그 개념을 찾아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이 달라지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이게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선생님이 특별하게 뭔가 의도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간호학과를 들어가서 교직일술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능력은 충분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5번 선생님에서는 그 응용 문제를 다 형광펜에 표시를 하신대요. 근데 이거는 응용 문제는요, 문제답, 기출문제도 그렇지만 제가 문제답을 다 그 아래에다 넣어드렸어요. 별도로 뒤에다가 페이지를 나눠 놓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문제답 읽어보면서 출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 출제된 관련된 개념이 뭐 그거에 인접한 내용이 강론서에 있거나 인접한 시험들에 있는 거를 문제로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문제답 읽어보시는데 그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독서대다 두고 문제답 읽어가요. 앞에다가 책상에다가는 이론서를 펴둬요. 그래서 요정반 수업을 듣고 아니면 기출분석반 수업을 듣고 이제 기본 이론만 들었던 거를 가지고 떠올려 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이론서를 가지고 이제 단권화를 만들 때 응용 문제를 그러니까 이걸 단권화 만들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독서대에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이론서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응용 문제를 보면서 이거 키워드나 뭐 이런 식의 적용 문제 같은 거 나올 수 있겠는데 싶으면 그걸 선생님이 이론서에다 추가해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응용 문제 있다고 해서 다 이론서에 갖다 옮겨 놓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응용 문제는요. 암기와 그리고 필수 학습이 필요하면 당연히 이론서에 제가 넣어놨겠죠. 근데 응용 문제에만 있고 이론서에 없는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강론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강론서도 있으니 우리가 아무래도 수험생의 마인드가 되면 편협하게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좀 유연성을 가지고 보시라고 넣어드린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표시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잠깐. 네.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마음이 급한가 봐요, 제가. 네, 요번에 이제 그 질문하셨던 거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활용학습법에 대한 걸 이제 계속 주셨어요. 이건 기출분석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기출문제에 나온 모든 지문 이론서에 표시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기출은 지문도, 보기도 다 기출 소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론서에 표시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밑줄 그어가지고. 그리고 회독식 기출분석 교재를 병행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회독은 이론서만 하는 겁니다. 다만 기출분석 교재는요. 회독을 할 때 앞에 독서대에다 세워놔가지고 내가 이론서를 보면서 이걸 암기해야 돼?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것까지 보는 게 맞아? 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방향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분석 완전학습은 그냥 길잡이로 보는 책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랑 응용문제 활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기출분석반 수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문제답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론서에다가 이제 옮길 만한 게 있으면 선별적으로 해서 그것만 표시를 하시는 걸로 해서 단권화에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정도로만 쓰시고요. 우리가 7월부터 가면 금요일 하루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실 거고 해설 강의만 하기 때문에 상반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보면 본인의 학습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매주 이제 범위를 정해가지고 문풀반 10주가 진행이 돼서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이제 우리가 문풀의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문제 답도 떠올려보고 인출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 지문에 있거나 보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키워드와 관련된 걸 떠올려볼 때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응용 문제를 보고 이제 답을 좀 떠올려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인출도구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보지 않으시고 지금은 그냥 문제 답을 그냥 부담되지 않게 읽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보고 요정반 수업 듣고 이제 복습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4, 6월에 과정 목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권화입니다. 단권화, 무기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죠. 내용이 이해가 다 안 갔다 하더라도 사실 다 이해하면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우선돼서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는 건 단권화입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 기출 지문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론서에 가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뭐를 우선순위에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걸 잘 정리해서 그 기출 관련
해서 확장학습의 범위를 또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출 분석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기출 문제 나오는 키워드를 확장으로 보는 것인지 그 문제 해당되는 답에 대한 것을 확장해야 하는지 요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기출 지문에 있는 거, 기출에서 물어본 개념, 기출답, 선지 뭐 거기 있는 내용 모두 다 기출 소스가 되는 것들이에요. 다 이론서에 표시하셔가지고 거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것까지가 그냥 기출이에요. 그럼 확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그 기출이에요 라고 말씀드린 그 기출 소스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고요. 이제 이게 좀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면 제가 5개년 그 기출 분석만해서 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국시. 그리고 또 이론서에 보면은 공무원 시험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B급, C급까지 처음부터 가지 마세요. 일단은 A급, 그 나왔던 내용들, 그 지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부 소스로 다 기출 영역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은 지문에 들어간 내용은 다 A급이에요. 거기서 나올 만한 가능성이 큰 거 A 플러스 표시하셔가지고 그거 다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 확장 영역은 그 영역까지 모두 암기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암기하실 때 먼저는 그 가로넣기 정도 형성평가 같은 거 활용해 하셔가지고 키워드 수준에 대한 암기를 먼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중복일 수 있는데요. 응용 문제 모두 풀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문제답을 읽어요. 풀지 않아요. 푸는 건 문풀방 가서 그래도 내가 회독을 그러니까 2회독, 뭐 최소 2회독 정도로 하고 나니까 제가 드리는 그 회독표를 보면 4번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2번 정도로 이제 줄여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사람들한 속도가 다를 테니까 그러면 그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답을 한번 떠올려보고 머릿속에 그냥 떠올려보고 답을 밑에 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걸 막 답을 다 써보고 그러실 필요가 없죠. 단 제가 그 우리 학습밴드 하는데 거기에 그 응용 문제 중에서 요거는 좀 써보세요라고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그거를 써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좀 대표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밴드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쓰시는 것보다 이제 구두 인출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우리 개요도처럼 간단한 키워드 정도만 나열을 해보시는 정도만 하셔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분석 때 다른 과목들이 나올 때 다 정리하고 가나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정리라고 하는 용어가 좀 걸리긴 하거든요. 정리가 아니라 표시입니다. 그래서 단거나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를 하는데 뭐 고혈압이 나왔다. 그럼 고혈압 파트에 가가지고 그냥 고혈압이 한 번 더 언급이 됐었다. 근데 뭐 고혈압에 대한 증상형 된 거다라고 하면 고혈압 증상에 대한 걸 써놓으면 그러니까 증상에 가서 표시하면 돼요. 그걸로 이제 출제 빈도가 몇 회인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고혈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3권을 들어가서 갑자기 고혈압을 전체를 정리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단권을 완성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 회독표 보셨지만 계속 쌓아갈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초석을 잘 다져놔야 되거든요. 그 초석이 결국 나만의 무기입니다. 아주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암기가 안 된다고 해서 하반기 내내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반기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또 주신 것 중에 교재 활용과 복습 방법.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은 아니긴 하죠. 기출분석 완전학습 교재를 보면서 이론서에 표시하는 게 밀린대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게 밀리신다라고까지 설명하신다고 하면 표시를 하고 중요도를 그냥 그 개념만 가지고 조직화하고, 그쵸. 뭐, 마이맵 세부 내용을 만들어 본다든가, 표로 만들어 본다든가, 이것 이상으로 이제 주변 걸 다 정리하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밀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해를 했던 건 1, 3월의 과정 목표였던 거예요. 지금은 단거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워낙 벼락치기 많이 해봤잖아요. 이틀 뒤에 이제 그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시작이 돼요. 근데 선생님께서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이해를 해야지 벼락치기를 해도 속도가 낮지 싶어서 이틀을 남겨놨는데 뭐 앞에서부터 막 정리를 하고 이거를 뭐 단권화를 만들고 또 그거를 또 이해한다고 모든 페이지를 다 읽어보고 이런 공부 안 하셨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벼락치기에 다 달인들이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이 많아서요. 시험일까지 오늘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이 그 5월 11일로 하여금 1차 시험이 195일 전이더라고요. 195일하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시험 전에 그 4권 이론서를 하루에 1권 정도의 속도로 해독을 하려면 계속 벼락치기를 하면서 기간을 단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는 7월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벼락치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6월까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하면 그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부터 너무 무슨 그러니까 양이 적은 공부를 하듯이 아니면 뭐 시험일까지 한 2, 3년 남은 것처럼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독하면서 기출 그 분석 안전학습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기출 문제만 풀고 넘길까요? 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푸시길래 부족할까요? 제가 문제하고 답을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그냥 문제 읽고 답 읽으시면 돼요. 그냥 막 그걸 또 써보시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쓰는 건 학습밴드에 올려드리는 것만 쓰셔도 훌륭하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팩을 수강 중이신데 10개년 기출문제 따로 출력해서 기출분석 한 번 더. 이거 첫 번째 페이지에 있었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출분석 수업을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이론서 가서 표시를 하면서 단권을 만드는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출분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해독하시다 보면서 또 길을 잃을까봐 앞에 독서대 기출분석 완전학습을 세워놓고 하시다 보면요. 더 이제 안 보였던 것들 개념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때 또 추가하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한 번에 완벽하게 해둬야 한다. 기본 이론반을 들으셨고 학부생이시라고 하면 기출분석반이요. 그게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정해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육아 일병행으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마임의 기준으로 세독하면서 암기하려고 합니다. 기출분석을 먼저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기출분석은 배속을 좀 높여서 기출분석 수업을 들으시면요.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기출분석을 제가 다 해서 그거를 문풀이랑 모고때 문제로 다 다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따라오셔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상반기 땐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전공자시고 능동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석반의 수업은 좀 배속 높여듣는다든가 아니면 그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쭉 한번 문제당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그러니까 강의 배속을 높인다든가 높여서 들어보시는 거 선택하거나 또는 아니면 그 강의를 안 들으셔 강의 들을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오늘 내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문제답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너무 넓게 뭐 한 파트를 다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이렇게 챕터별로 작은 소챕터 있잖아요. 그거 별로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서를 들어가서 공부 방향을 잡아서 마인드맵 위주로 해가지고 인출학습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그 학습 순서하고 학습법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가서 보실 건데요. 강의 속도가 빨라서 특히 요정반 빠르죠. 저희가 12주 동안 이론서 4권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론서 2권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끝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나가는 페이지가 200페이지 이상이 되고 하니까 많습니다. 이거는 본인뿐 아니라 다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못 따라가면 매번 중지하고 듣기를 반복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기본 이론반을 들으신 분이라 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자꾸 강의 듣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 듣는 시간 자체를 자꾸 연장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권장하는 방법이 아닌데요. 근데 봤더니 선생님은 늦게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은 기본 이론만 수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간짜리 수업을 1시간 반 들으시면서 최대한 거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말 까지 그러니까 뭐 가장 늦어지면 7월 말 정도까지 내가 요약 정리반 수업을 듣고 단권을 완성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3월 시작해가지고 선행된 게 없이 요정반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중지하고 정리하신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말까지는 그래도 끝내야 된다. 너무 기간이 딜레이 되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국시 자료 5개년 그 기출분석반에서 드린 걸 푸신대요. 그리고 이론색을 표시한대요. 그리고 요정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론서와 기출분석 완전학습 교재를 둘 다 펴두고 기출과 응용을 또 이론서에다가 다 표시를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그 문제를 풀고 이론서에 없는 내용을 또 다 옮긴대요. 또 구조화를 한대요. 그리고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신대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권화에 초점 맞추세요. 단권화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듣는 순서도 선생님은 요정반을 듣는 게 더 도움이 되시나 봐요. 상관없어요. 저도 강의 커리를요, 요정반을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기출분석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영역을 정해놓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좀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꾼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푸시는 거 있잖아요. 문제를 푼다. 국시 문제 푼다. 그리고 기출분석 완전학습에 있는 문제도 응용 문제 푼다. 기출문제 푼다라고 하는 거. 푸는 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어떤 게 있구나라고 해서 이론서 그냥 표시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서 푸는 시간을 세이브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그 국시 문제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체크해서 그거를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어디를 해야 되는지 표시해 놓고 그 단권화를 잘 구조화해 놓는 거.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푸시는 거요. 그 문풀반 들어가서 하면 시간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기 공부 시간이 많아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지금 풀기보다는 단권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고 이제 회독학습인데 회독학습에 대한 게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2-1, 2-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시기에 어떻게 회독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회독하는 시기 아닙니다. 지금 단권하고요. 만약에 내가 N수생이에요. 그래서 난 회독을 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때 막 빠르게 속도 높이는 건 문풀반부터 가서 하시고요. 지금은 최대한 그 조직자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림 그려놓고 비교하는 표로 만들어 놓고 청킹 따놓고 구조화해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시간 더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회독을 하면 속도가 가속이 굉장히 빠르게 붙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질병이 난 특별히 어렵다. 그러면 그거 질병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네, 지금 시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전체 회독을 순서대로 쭉 읽어간다라는 생각 말고 쭉 넘기시면서 이거를 다음에 볼 때 조금 더 빨리 보려면 이거를 한눈에 보고 빨리 인출해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해서 내가 지금 뭘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암기해야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에 따라서예요. 법이나 이론가가 말한 이론에서의 그 이제 주요 개념들 있잖아요. 뭐 로이의 적응 이론인데 그래서 뭐 초점 자극이다, 자녀 자극, 관련 자극 이건 그 학자가 말한 거니까 당연히 그 표현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설명하는 옆에 설명들 있잖아요. 번역서잖아요. 저희가 대부분 전공서가. 그래서 강론서들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론가가 말한 거 법적 표현 말고는 약간의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유연하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된 상황에서 시험장 들어가서 쓰게 되면 조금 더 자기용으로 풀어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공부하실 때는 이론서 그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외우실 때 문장을 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부담이 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그걸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가서 키워드가 좀 익숙해지면 옆에 것까지 좀 확장해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1, 2회독과 빠르게 여러 회독 중에 어떤 게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회독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겨서 익숙해지고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가 붙고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정교화가 들어가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책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한다고 책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사람은 막 넘기면 불안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 좀 꼼꼼하게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그 이제 문풀반이랑 모고반 가면 한 주마다 시험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밀려서 막 넘어가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하되 그때 5회독을 해도 되고 뭐 그때 1회독을 해도 되고, 제가 아까 그 회독표를 잠시 보여드렸거든요. 그거는 문풀반 때도 드리고 모고반 때 종강 때도 종강하고 2주 보내시는 것도 예시적으로 다 짜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문풀반에서 지금 4번 회독으로 했는데 그 4번 회독이 굉장히 벅차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대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2회독 정도로. 그래서 오늘 공부했으면 오늘 공부한 중에서 좀 어렵게 느껴진 거 다음날 그냥 공부하기 전에 리마인드 한번 해보는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한테 더 도움이 되고 불안도가 조금 더 낮은 걸 선택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서 기출 개념 중심으로 회독하냐 아니면 이론서 전체를 다 회독하냐. 근데 제가 그 벼락치기 말씀드렸잖아요. 벼락치기 할 때 모두 다 보시나요? 나올 법한 거 보는 거죠. 나올 법한 거 골라서 보시고 그거 보시다 보면 이론서는 어쨌든 좀 관련된 걸 묶어놨기 때문에 공부하시다 보면 옆에 있는 이제 개념들을 제가 또 문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당연히 외워지고 나면 옆으로 확장이 되면서 좀 보여지실 거예요. 남은 기간 계속 누적 회독 그러니까 하반기 해 가시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기본 이론반 형성평가, 뭐 요정반 형성평가, 복습 노트 등 아웃풋 자료가 많은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말씀대로 아웃풋 자료입니다. 결국 그 이론서 회독하고 인풋, 이론서를 이제 인풋만 하면 30초 내에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훈련을 시키려고 그런 훈련을 하시라고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 맞는 자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자료를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맞는 자료가 뭐 암기 노트야. 나는 그 우리 어플로도 지금 하잖아요. 보건 임수진 해가지고 우리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복습 노트에 있는 개념 정립해서 계정 학습해가지고 그 가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저거 다 활용할 필요 없어요. 강사고 수험생의 특징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외우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지겹기도 하고 외워지지 않았는데 외웠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게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는 인출 도구를 다양하게 들여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본인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되고, 나한테 맞지 않는 거는 이론서에 대신에 이제 형성평가 뭐 냈다라는 거 표시는 하시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없애세요. 나가 쓰지 않는 것. 대신 이제 제가 표신하시라고 하는 게, 그래도 강사가 20년 가까이 강의한 강사가 문제로 내고 했으면 그건 한 번 더 눈여겨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기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이렇게 밑줄거서 표시하자고 했는데, 단권화 만들 때 형성평가, 뭐 암기 노트 해가지고 그거를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밑줄까지는 긋지 마시고 그 앞에다 제목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네모 정도만 표시해 두셔도, 그러면 이게 모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A 뿔인데 이렇게 강사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건 우선순위가 높고 내가 이게 정말 외워졌는지, 이제 우선순위 도서 학습을 하시고 정확한 인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시는 도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두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역도 기출문제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 그 기출 빈도가 높은 거. 물론 기출 빈도가 낮은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출은 다 A급이긴 해요. 그런데 특히나 좀 빈도가 더 높은 거 있잖아요. 빈도가 높은데 뭐 작년에 제작 나오지 않은 거. 근데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 나와도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한 2, 3년 안 나와서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해서 한 3, 4년 전까지 여러 번 나왔는데 2, 3년 안 나왔어? 나올 확률 높긴 하죠. 근데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배제하고 가면 안 돼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우리 시험은 출제위원이 과목별로 한 분밖에 안 들어가요. 그 한 분의 캐릭터에 따라서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내실지를 우리가 일반화하거나 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이제 결국 기출, 빈도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독에 대한 거에서 보면 회독의 첫 번째 목표를 이제 그 잡는다면 재수 기준으로 기출을 달달 좁게 완벽하게 외우냐 아니면 확장해서 꼼꼼하게 외우냐. 지금 좁고 완벽하게 외운다고 해서 절대로 한 달 뒤, 두 달 뒤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장해서 꼼꼼히 최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꼼꼼히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키워드 표시하셔. 키워드는 최대한 그 용어 그대로. 하지만 뭐 문장까지 완벽하게 막 다 인출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독이라는 것이 강의 진도 나가는 것이 포함되나요? 라고 했는데 상반기의 회독은 뭐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 강의 진행이 되면서 내가 꼼꼼하게 이제 그 단권화를 만들면서 복습한다. 이것도 회독에 넣습니다. 상반기 때는 기본 이론 할 때 이제 1회독을 한 거죠. 어쨌든 그걸 복습을 하면서. 그리고 4, 6월 달에는 보면 기출 분석반이랑 이제 요약 정리반 해가지고 2번 정도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엄격하게 해가지고 뭐 상반기에 2번 정도 회독을 했어요. 그래도 문풀반에서 4회독표를 드리는데 이제 못해도 2회독은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주 동안 2회독하고 그리고 모고 4주 동안 진행이 되는 동안 또 2회독을 하시라고 표를 드려요. 근데 나는 그때 못하겠다. 1회독만 하겠다. 뭐 그렇게 해도 결국에 그 이제 3회독 정도가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모고에서는 2주 잘라가지고 2번의 그 회독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또 2회독이 되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과정별로 한두 번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하는 회독만으로도 네, 5회에서 7회는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서 드린 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진도 나가는 거 외에 단권하려면 시간 되게 투자해가지고 조직화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놓고 그리고 뭐 표로 구성도 해놓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막 지금도 회독해서 앞에 지나간 거 회독한다고 하면 단권화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는 단권화에 시간을 쓰는 게 불안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은 단권화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독 속도가 그러니까 10번 선생님은 회독 속도가 느린 편인데 작년에 10불까지 놓지 못했다. 10월, 11월은 A불 중심으로만 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A불은 회독 시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B불, C까지는 그러면 그거는 뭐 2회독이나 3회독당 한 번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긴 하지만 다 A, B, C를 다 놓지 않고 다 보면서 전체 회독하겠다고 하면 전체 회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면 정말 A급도 반복이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빈도수를 좀 줄이거나 해가지고 방법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또 제가 하반기 때 가가지고 회독표 말씀드리면서 다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해볼게요. 그리고 문풀반에서 회독표에 따라 회독 시 단권화가 완성된 이론서만 보면서 회독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회독은 이론서입니다. 그리고 기출분석 완전학습은 독서대에 세워놔가지고요. 내가 단권화도 혹시 놓친 거 없나? 그리고 내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 게 있나? 이런 것들 그냥 확인 차원에 두는 거예요. 그건 회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독은 어쨌든 그 이론서 회독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복습 관련해서 보시면 강의를 듣느라 아직 1회독 중인데 이전에 배운 내용에 대한 회독을 어떻게 배분할지 아직 못합니다. 어떻게 지금 강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그거를 구조화하고 단권화하는데 회독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독이 불안하시면 암기 노트를 자투리 시간에 그냥 보시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고요. 이 기간에는 최대한 이해하고 단권화 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듣느라 전체 회독을 못하고 있는 괜찮은지요? 당연히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지금? 네, N수생 정도라면 몰라도 근데 N수생도요 하반기에 이제 불안해지거든요. 초수생이랑 다르게 실패 경험을 가지고 불안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반기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권화, 조직화 이걸 해두시는데 좀 더 시간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합격생이 7회독 이상 한다고 하는데 7월부터 회독을 의미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전체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론반 해도 1회독은 됐어요. 최소한. 그리고 이제 요정반, 뭐 기출분석반 하면서 또 한 1회독, 1, 2회독 정도가 되잖아요. 그거 포함. 그러니까 하반기 한 5회독. 근데 하반기에도 그냥 그 커리 따라가면서 하셔도 5회독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상반기에는 수업을 듣는 게 제가 수업을 하고 너무 많은 양을 방대량을 던져드리고 그걸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새롭게 던져드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상반기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인출할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 시간이 많아지고 회독할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 상황 관련해서 학부 병행으로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육아맘으로 뭐 힘듭니다. 3교대로 지칩니다.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뭐 모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하고 나면 하루 이틀 루틴이 무너집니다. 기간제 병행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설명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멘탈 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 전략, 학습 전략, 그리고 체력 관리라고 해서 이제 4가지로 써놨는데요. 멘탈 관리랑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게 자책 금지.
그래서 자책금지가 수험 생활만 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뭐 나의 여건이 왜 이런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책하지 마시고요. 다른 수험 생활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환경도 비교하지 마세요. 나도 수험 생활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알게 된 이제 한 달 전에 나하고 오늘의 나가 괜찮아졌는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수기 찾아보면 있지만 그 수험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 3교대 하면서 육아맘을 하면서 다들 그 학부병행 하면서 합격 이뤄내잖아요. 나라고 왜 못 이뤄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감정을 흐트러 버리잖아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존중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지?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 막 경제적인 게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나 그대로 인정하시고요. 나는 강해. 수험 생활만도 힘든데 난 이렇게 잘해 나가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이 여건에서 수험 생활 내가 선택했고 그걸 내가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계속 되어지진 않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벤트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텨가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 지속하는 거.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높이 잡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내가 1시간만 공부를 해도 하루 1시간만 공부를 해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암기 노트를 뭐 내가 하루에 1개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우는 거 뭐 하나를 자투 시간을 내가 근무하면서 봤어. 1개나 2개 봤어도 그거를 성공 경험으로 그냥 누적을 하세요. 오늘도 했네. 내일도 했네. 이거 지워가세요.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내가 지속하고 있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합격은 완벽이 아니라 그 버티기라고 하는 걸 기억해서 하셔야 돼요. 난 이렇게밖에 못해서 수험 생활만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모자람밖에 없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시험은 제가 보니 버티기입니다. 누가 엉덩이 무겁고 누가 불안한 와중에도 계속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버티기 싸움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 오늘 하루 이번 주 완벽하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도 이 시간에 앉아서 버티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합격은 나를 향해 오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나 스스로 지치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그러니까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근데 감정이요. 지친 게 뭔지 오늘 힘든 거 뭔지 그리고 그것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너 이거 힘들었구나. 근데 너무 잘했어. 그런 힘든 와중에도 암기 노트 한 문제를 외웠다고? 네가 그런데도 지금 앉아가지고 이 학습일기를 쓴다고? 넌 참 대단해 라고 해서 칭찬해주고 다음 날을 위한 날 위한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수험 생활만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병행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 해내고 계신 거니까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물론 수험 생활 하는 사람보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뤄내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보니 1, 2년, 2, 3년이 그렇게 크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나는 버텨내는 사람이고 성공 경험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거 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히 올 한 해 잘 버티면 올해 합격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획, 시간 관리에서요. 하루하루로 계획을 짜시는 것보다는 뭔가 병행하시는 분들은 주 단위로 계획을 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짜놓고 나면 좌절한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봐야 되는 분량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해야 되는 분량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거나 뭐 전날 자기 전에 내일 뭐 하자라고 짜놨지만 갔더니 뭐 회식을 한대.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못했어. 그럼 아이가 좀 나아지고 나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주말에 뭐 남편한테 좀 부탁을 하고 배를 받아서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주의 한 80%를 달성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을 조이지 마세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짧고 반복하는 공부로 습관화를 들이는 거. 그래서 짧게 잘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이 나한테 주어서 15분이 주어지면 뭘 할지. 15분에 보면 뭐 암기 노트를 꺼내고 지금 봤더니 한 30분 정도 주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 30분 동안 마이맵을 보고 떠올려 보는 걸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좀 습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봐서 한 15분, 한 10분, 15분 학생들이 안 오겠는데 싶으면 얼른 암기 노트를 꺼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학생들이 그 소풍 가고 해가지고 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아. 나한테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같으면 마임에 꺼내가지고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조직화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화해 보라는 거예요. 습관화는요, 자꾸 해봐야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 학습 시간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절대적인 학습 시간은요 꼭 몇 시간은 아닙니다. 내가 1시간이면 1시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요 정도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어. 정말 큰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간은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 확보 시간이 조금 더 길면 불안이 조금은 더 경감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 주변 사람들 도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스스로도 앞에 내가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아까워서라도 어쨌든 올해 꼭 해내야겠다. 억울한 마음에서라도 시간을 확보하고 꾸준히 하려고 하는 동력, 지속 동력을 갖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해서 보시면 꼼꼼히 보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가지고 익숙해지고 내가 잘 버텨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지속 동력 계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하라고 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걸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목차를 본다든가 큰 틀의 마인맵을 본다든가 그걸 계속 반복해 봐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여러 번 하고요. 그러면 그 마인맵을 세워놓고 그거를 이론서에서 막 넘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퇴근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인맵 앞쪽 펴놓고 그거를 가지고 눈으로 계속 읽어요. 여러 차례 읽고 나면 이제 조금은 좀 익숙해져서 그 과목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게 대략 머리에 들어오면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외우시는 거죠. 근데 외울 때도 그냥 쭉 줄글을 두고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출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한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이제 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라고 이론서를 펴놓고 이건 외워야지라고 해서 그걸 인출하는 거예요. 인출학습. 그래서 인출학습을 하고 그리고 필기하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는 거.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지 단권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단권하고 싶다라고 하면 복사해서 웬만하면 껴 넣으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래서 책의 A4로 만든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게 체력 관리입니다. 체력이 약해지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마음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최소한 5시간 이상 확보하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죄책감 없이 쉴 수 있는 휴식 시간까지 계획에 넣으세요. 그래서 내가 일도 하는데 주말엔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늦잠을 자고 내가 이럴 테나? 내가 이래도 뭐 시험 볼 자격이 있는 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계 아니잖아요. 기계도 뭐 계속 쓰면 망가지는데. 그래서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본인 시간 그래서 시간 안배를 하시고 쓰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움도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일과 육아 그리고 육아나 일이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맡고 있는데 막 적이 들어와서 칼을 찌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피폐해서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일도 하는 사람이고 육아도 하고 있고요. 공부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날 칭찬해 주는 거고요. 이거 다 이게 다 내 인생이에요.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보시고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멘탈 관리에 대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목별 어려운 파트 학습을 할 때 좌절한다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거 하면 좌절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하나 시작했는데 좌절합니다. 갈 때마다 좌절해요. 저보다 막 그러니까 20살 이상씩 많으신 막 어르신들이 막 하는 걸 보잖아요. 되게 쉬운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완전 병든 닭인 거예요. 막 코피도 나는 거예요. 좌절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거, 낯선 걸 하면 좌절해요. 반복해서 해도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시험 보러 가기 전엔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점심을 드시고 나면 낮잠을 주무신대요. 이거는 선생님이 혹시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내가 뭐 체력이 특별히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점심 식사를 너무 포만감 있게 드신 건 아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자꾸 졸립고 내가 특별하게 막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짧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지 않거나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점심 식사를 좀 간단하게 드셔보시는 거. 그래서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그 허기만 좀 달랠 정도로 해서 한 2~3시간마다 뭐를 드시는 거 가지고. 근데 물론 그거를 막 간식 정도로 뭐 과자 같은 걸로 하시지 말고요. 뭐 선식 같은 것도 드셔보시고 뭐 떡이라든가 뭐 찹쌀떡에서 이렇게 그 포장돼서 일회용 포장 같은 것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샐러드라든가 이걸 나누어서 이제 포만감이 들 정도까지 드시지 말고 그냥 허기를 달랠 정도로만 드시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사람들마다 그 황금 시간이 좀 다릅니다. 집중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오전에 잘 되고 오후가 좀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오후에 좀 부담이 덜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옮겨 적는다든가 표시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막 집중을 덜해도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안배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학습 코칭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스터디를 하시는데 암기 노트를 오전에 두 문제를 자투 시간에 그리고 점심 먹어서 보고 점심 식사 하면서 이렇게 계속 보고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시고 난 다음 스터디원이랑 전화통화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 두 문제를 묻고 답하고를 한대요. 그리고 오후에 또 두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오후 시간에 뭐 한 문제나 두 문제를 가지고 또 암기 노트를 외우고 저녁 먹는 시간에 또 그걸 흑끈끈 보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앉아서 자기가 보더라 암기 노트를. 그리고 그거를 보고 또 이제 전화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묻고 답하고 하면서 이제 또 반복을 하잖아요. 또 자기 전에 뭐 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루에 암기 노트 3문제, 5문제 정도를 계속해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쓰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뭔가 계속하게끔 만드는 뭐 스터디 같은 걸 거기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되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 잘 버티고 가고 계신다고 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수립했고 한 80% 이상을 달성하신다고 하면 100점 이상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반기에 가면 인출학습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그때는 내가 그래도 한 주 한 주 나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학습을 했더니 그게 정말 키워드로 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통해서 곧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합격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기만의 합격 공부법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고요.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한 걸 보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불안 관리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내가 키워드가 정확히 인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뭔가 아웃풋할 수 있는 스터디를 하신다던가 그러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걸 약점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점을 알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외우고 뒤돌아서면 까먹는데 합격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합격하신 모든 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수석 합격하셨던 선생님이세요. 초수였고요. 5월에 시작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1차 시험 끝나고 본인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전화가 왔어요. 기출인 것도 다 못 썼다고. 그래서 본인 내년에 조교를 써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1차 발표가 나고 나서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또 2차 면접을 보고요. 자기가 생각한 답들 뭐 이런 것도 다 못하고 너무 버벅거리고 나왔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울고불고 해가지고 퇴타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조교를 써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연수 가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대구 수석이래요. 이렇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완벽해야 붙는 시험이 아닙니다. 외우면 뒤돌아서서 그러니까 외우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외우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그게 이 시험이에요. 그리고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데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채워넣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돼요.
이제 회독을 막 가속을 붙여 하다 보면 그 빠져나가는 것보다 채워 넣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고 그 빠져나가는 것보다 채우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서 차는 양이 조금 늘어서 이제 항아리의 절반 이상이 차진다라고 하는 시기를 맞춰 시험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합격해요, 시험이. 근데 내가 평상시에 아주 열심히 바가지로 물을 부었지만 시험 앞두고 한 2, 3주를 내가 불안 관리 못해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이 시험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해가는 시험입니다.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능력이 임용고시에 부족한 건 아닐까. 절대 부족하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 7번에서 의자에 앉아도 휴대폰을 보거나 집중 시간 점점 짧아진다라고 했는데 좀 강제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고요. 다들 집중해서 공부하는 환경 같은 곳을 바뀌어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점을 알면 구체적으로 그 해결 방안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안 할 수 있는 스터디, 그리고 저희 캠 스터디 지금 25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비춰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휴대폰을 보다가 정신 번쩍 들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번, 9번에서 이제 불안 관리에 대한 걸 얘기를 하셨는데요. 불안 관리는 따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불안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실 게 불안한 이유가 뭐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확실하게 알면 안 불안할 거잖아요. 시험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도 없는데 내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비함즈 신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걸 떠올려 보세요. 나는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내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내 인생이 이게 아주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다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돼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붙으면 좋죠. 근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을 줄이고 붙기 위한 노력을 해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인생에서 맞죠. 우리가 사는데 항상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됐을 때만 항상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붙어야만 한다. 나는 붙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비합리적인 거.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나는 붙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장하지 마세요. 선생님 강사 면허증 있잖아요. 그리고 교원 자격증도 있잖아요. 사립에 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병원으로 가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를 기반으로 지금 노인 인구 많잖아요.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지금 요새 전문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험 하나 도전하고 있고 그거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일 가지고 과장을 해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는 시험이에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과연 선생님 인생에서 도움이 됩니까? 실용적이에요? 그게 본인한테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생각이냐고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붙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이거 떨어지면 나한테 큰일이 생겼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내려두세요. 그리고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내 수험생활에 과연 도움이 됩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아니죠. 그러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험생활과 불안은 운명 공동체예요. 내가 수험생활을 선택한 이상 내가 뭘 선택한 거예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수험생활이라고 하는 거 선택했잖아요. 그럼 불안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왜냐하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시험인데 내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근데 왜 불안하면 어떡하죠? 이 불안 관리 어떡하죠? 불안은 원래 있는 건데. 그러면 대응에 대한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루틴화된 수험생활, 그러니까 최소 에너지로 공부하면 효율을 높여주잖아요. 합격 확률 높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 매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시간을 그리고 내가 암기 노트를 뭐 이런 것들을 이뤄가잖아요. 그럼 스스로 성공 경험을 가지고 나한테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합격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 제가 몸이 약해지면 수면이 너무 시간이 짧고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취약해지면 불안감이 높아져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인데 이게 잠 하나를 조절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몸이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6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고 일을 하셔도 5시간 미만으로 줄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감 갖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갖기 위해서 주문 외우는 거. 그래서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왠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떤 주문 외울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어.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붙어.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 주문이 주변으로까지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왠지 느낌이 좋아. 나 우리 시험 붙을 것 같아. 나 자꾸 해요. 근데 그 언어적으로 주는 그 격려도 굉장히 힘이 큽니다. 그리고 셀프 칭찬도 해줘요. 너가 지금 육아를 하고 일을 병행하면서 이렇게까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가 지금 그러니까 2줄, 3줄 읽어가고 있어. 너 정말 대단해.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요새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면서 마음 챙긴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서 배웠던 게 있는데요. 처음에 되게 비웃었던 방법이긴 하거든요. 건포도 명상.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마음 챙긴 기법. 그래서 불안과 우울과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마음 챙긴 기법의 활용 방법 중에서 직접 외국에서 이제 저명한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임상 심리학자가 만들어 놓은 명상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해봤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근데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리고 머릿속이 좀 정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포도 명상은 뭐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니까는 건포도를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맛보기 이렇게 해놨어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좀 조용한 장소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저 사람 정신병자인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나만의 좀 독립된 공간에서 해야 마음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포도 조그만 한 알이요. 한 알을요. 여기 바닥에다 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조명의 방향에 따라서 왼쪽에 그림자가 졌네. 여기 주름이 오른쪽에 더 많이 졌고 찌그러진 모양이네. 바닥이 봤더니 주름이 많아서 한쪽이 좀 들려있네. 요거를 한 30초 1분 정도 해요. 근데 그걸 30초 1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깔이 어떻지, 색깔이 어떻지, 주름이 어떻지, 크기가 어떻지, 모양이 어떻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만져봐요. 손에다 놓고 손가락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만져보는데 느낌이 좀 말랑말랑하고 주름이 뭔가 내 손에서 이렇게 울퉁불퉁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모양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좀 끈적끈적거리기도 하고 그냥 그 감각에만 모든 걸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앞으로 가져가요. 하고 깊게 냄새를 깊게 들이마셔요. 그리고 이게 어떤 냄새가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어떤 냄새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비슷한 냄새가 어떤 게 과거에 맞은 게 있었는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입에 넣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혀랑 이에서 천천히 그거를 혀로 굴려서 느낌을 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씹어서 맛을 보고 첫 맛은 어땠고 끝맛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입에 남아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걸 하잖아요. 정말 한 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요.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건포도다라고 명명하지 않고요. 내가 봐야지, 관찰해야지라고 관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고 이 감각을 떠올려봐야지라고 하면 그 감각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맡고 하고 깊게 들이마시고 또 한 번 들이마시고 처음 냄새랑 두 번째 차이가 있나? 이걸 가지고 하는데요.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을 좀 비우고요. 온전히 감각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도 미래에도 가 있지 않고 내 사고가 현재 지금의 감각의 모든 걸 집중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불안과 걱정이 좀 가라앉고 편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건포도 명상? 좀
비웃기도 했거든요. 약간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막 책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앞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무슨 저런 게? 근데 이거는 꼭 건포도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건 건포도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주변에 보셔가지고 뭐 초콜릿도 있을 거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그리고 만져보고 그리고 냄새 맡아보고 미각으로 느끼고 거기에만 온전히 그래서 그 집중을 해보면 이게 명상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저 명상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것도 물론 명상이지만 그게 사실 하려고 하는 게 따로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정말 불편해서 막 시간을 내고 하지 않으면 잘 집중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건포도 명상은요, 그냥 일을 하던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컵에 따라 놓은 저도 이제 저 텀블러에 따라 놓은 물을 가지고 해서 가져다 놓고 텀블러 그 모양부터 해서 보는 거예요. 무슨 색깔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얼만큼이 담겨져 있구나. 이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막 뭔가 동요됐던 뭐 동요가 됐던 불화 이런 것들이 쫙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감각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생각에 압도돼 버려가지고 내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생리적인 반응에 대해서 둔감되고 이 생각이 모든 걸 압도해서 불안이 나를 내 생활을 그러니까 뭔가 쥐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게 들었다고 하면 이런 걸 반복하니까 뭔가 내가 되게 민감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긴장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폼 롤러를 연구실에 두고 좀 긴장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완을 이렇게 해보기도 해요. 근데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불안도도 가라앉고 만족도도 좀 증가되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N수생 선생님께서 또 실패할까 두렵다, 절망감만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험 생활을 돌아보시는데요. 후회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부족했고 거기에서 했던 점 중에서 그거는 올해도 계속하는 게 내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작년 했던 것 중에서 뭐는 하지 않는 게 수험생활 도움 되겠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향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렇게만 해도 5점에서 10점은 느시더라고요. 다른 거 특별하게 더 안 해도.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나랑 같이 공부했고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이미 학교에 가 있어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4번에다 넣어놨는데 인생은 세용지 마. 그래서 1년 일찍 합격을 했는데 학교의 관리자가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수험 생활을 1년 더 길게 했지만 그 다음에 가가지고 내가 더 준비된 상태에 가서 내가 좋은 관리자, 좋은 풍토의 학교에 가가지고 더 만족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합격을 하면, 그러니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길게 보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할 일, 1시간 1시간 할 일. 그냥 그거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합격을 향한 그 오르막길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그 오르막길을 가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근육이 잘 다져져 있어요. 그래서 가속이 잘 붙을 겁니다. 그리고 좀 불안해지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는 20년대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건데 그때 내 학생들에게 내 아이에게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내 옆에 있는 짝에게 나에게 이 올 1년이 어떤 시간이었다.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준 시간이었다라고 설명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건 이제 기타 질문에서요. 마지막입니다. 사전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저 6시간 넘게 준비했거든요. 일단 보면 하반기를 직강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적응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청강 신청하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청강 신청해서 이제 와서 들은 그날만 말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컨디션까지 보세요. 그래서 하루 이틀 컨디션까지 보고 내가 직강이 나한테 훨씬 더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나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강을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반과 요정반 이후로 이론서 천천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단권화를 하는 시간은 충분히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회독을 하면서 내가 단권화 해놓는 거를 이제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암기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다시 이제 구성하고 이런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처럼 강의 시간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공부 시간이 많아지긴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월에 시작해서 5월 말에 기본 이론만을 마칠 것 같은데 이제 교육학을 아직 안 하고 계신가 봐요. 6월에 교육학도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출반과 요정반 중에 하나를 들어야 하는데 어떤 강의가 더 효율적입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임박해서 기본 이론만을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기본 이론반의 그 학습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출분석반 수업을 듣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확장해둔 내용대로 기본 이론반의 내용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해하는 데다 시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뜨거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에어컨 켜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덥든 춥든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뭐 스터디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학원에 나와서 하는 심화 스터디반, 심스반 정말 도움 많이 된다고 합격생들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1차 합격 거의 그래도 하신다고 보고 뭐 최종 합격까지 한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래도 합격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합격률이라고 보면 그거예요. 던 여름에 매주 나와가지고 매주 시험을 더 보는 거죠. 그걸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제 앞에 와가지고 구두평가 받아야 되니까 더 긴장한 상태에서 암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게 됐든 할 수밖에 없는 여건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방병 걸리지 않고 그리고 너무 더위 지치지 않을 만한 환경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정해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계획 짜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 MBTI 가지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큰 계획을 짜놓으셨대요. 근데 계획이 틀어져도 안 고치게 된다라고 했는데 큰 틀은 있으니까 그냥 그 전날 저녁에 오늘 공부한 거 잘한 거 뭐고 그리고 내일 응원하는 한마디 쓰고 그리고 내일 뭐 공부할 건지 그 정도를 써놓으시는 정도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만 하셔도 크게 방향을 잃지 않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된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라이브 Q&A라고 해서 그 시간을 지금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연정 선생님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면은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더 추가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미오케이인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인사 정도 전해주신 것 같아요. 또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말씀을 자세하게 잘 드렸나요? 그냥 공부 얘기 아니어도요. 편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사 말고는 안 해주신 거죠? 보여주시면 질문이 안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올라오고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죠? 네. 기출분석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7월부터 활용을 해도 될까요? 기출분석표 제가 그 기출분석반에서 드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7월 달에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인출도구로 활용하신 합격자 선생님도 계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면 어차피 교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출도구로 이걸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마이맵 활용하셔도 좋고요. 자료 여러 개 드리는 거를 뭐 꼭 다 활용하시는 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현정 선생님께서 나중에 발령받을 주소지 근처로 발령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성적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는 주소지 인근에 학교가 TO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 운 좋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상위권, 이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거기에다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학교에 TO가 났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네, 걸어서 10분에 자제분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발령받으신 네, 선생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주소지가 이제 가까운 곳에 없고, 그리고 뭐 몇 해 전엔 그것도 있었어요. 경기도가 대부분 그 우리가 또 편하고 한 이런 도시들에는 거의 튀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양평, 포천, 뭐 가평, 막 이런데 청평 막 이렇게 많이 나고 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해마다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그 성적이 좋고 튀어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근처로 받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주소지가 좀 반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지가 내가 그러니까 저희 조교 선생님이어서 작년에 보니까 조교 선생님 두 분이 전북을 치셨는데 한 분은 군산 분에서 군산에 발령 받으셨고요. 한 분은 서울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서 가장 근접하기 좋은 전북으로 그 발령을 내주시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스터디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스터디는 본인의 취약한 거, 그리고 필요한데 내가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걸로 만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학습 코칭하면서 보통 안내를 드리는 게 보면 끝나고 영해독을 같이 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영해독이라고 해놓은 게 그냥 오늘 수업 나가는 건 강사가 이제 그 일방적으로 준 거잖아, 사실. 근데 내가 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제목이라도 쭉 같이 읽어보고 어떤 거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용까지 깊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오늘 나간 진도를 쭉 보면서 어떤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꼭 봐야 된다고 했다라고 해서 그 제목이랑 소제목 정도를 같이 읽어보고 다음날 집에 가시면 그 복습하려고 할 때 훨씬 더 가속이 붙게 되거든요. 익숙해요.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간 것과 내가 스터디원들과 제목, 소제목 정도 읽어보고 뭐가 중요하고 이쪽 파트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서 하고 간 거는 그 다음에 내가 복습을 하려고 할 때 훨씬 시간 단축도 되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암기 노트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전화 스터디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투리 시간 써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10문항씩 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주 5일에서 하루에 2문항씩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 식사하면서 한 문항 봐서 점심 먹자마자 둘이 통화하면서 그 한 문항 인출하고 저녁 먹자마자 한 문제 인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 잘 때 이제 2문제, 그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2문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썼던 암기 노트에 대한 것도 뭐 이렇게 2-3문제씩 얹어가지고 계속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스터디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 기출 내용이랑 뭐 학장 내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궁금하고 또 진도가 빨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질문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뭐 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 이거 공부하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졌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자료를 찾아본 게 이거다,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그걸 이제 같이 공유하심으로써 다른 분들도 이제 이해도를 좀 더 높여서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지금은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단권화이기 때문에 지금 인출에 너무 많은 걸 쓰게 되면 또 그 스터디가 메인이 돼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가 수업 듣고 그걸 복습할 수 있게 뭐 한다든가, 아니면 암기 노트를 익숙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안 됐던 거 그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도록 뭐 캠스터디 해가지고 일요일날 저녁에 앉아 공부할 수밖에 없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안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스터디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안 올라오네요. 네. 사전 질의를 되게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서 그런가 봐요. 그쵸? 근데 이렇게 보는 거 괜찮죠? 그래서 주말이라서 네, 그 어떠실까? 그러니까 참여 못하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좀 부담 없이, 그래서 카페에서 수다 떨듯이, 네, 그래서 제가 그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캐릭터를 챗 GPT한테 제 사진을 넣어주고 만들어 달라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온 거,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무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더니 이제 이게 보건교사 대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설명을 썼고 제 거 사진을 줬더니
아예 막 너무 그 차가운 교수의 느낌으로 만들어준 것도 있고, 아예 간호사 선생님처럼 머리에다 캡을 쓰고 뭐 이런 걸로 만들어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도 네, 오동통하니 그쵸? 저를 닮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좀 선생님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이 외롭고 외로운 수험 생활에서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이다. 그리고 함께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완벽이 아니다. 버티기를 하면 할 수 있다. 못 버티겠다? 그럼 건포도 명상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더 질문이 더 오지 않으면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저의 그 지니쌤의 합격 상담소는 지금 이번 주가 3차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계속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뭔가 하소연을 하고 싶은 곳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소연이 하고 싶은 그 일이나 내용들이 있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네,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네, 해결해 드리고 또 선생님들께 힘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꿈은 선생님의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현실에서도 저와 함께 이루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버텨내고 있는 자신을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보상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 보상이 맛있는 음식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향이 좋은 커피나 뭐 정말 빵 한 조각에 뭐 커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본인한테 행복과 조금 여유를 줄 수 있는 보상도 주시고, 그리고 너무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수험 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임수진, 지니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메일로 상담 주시고요. 또 요청 주시면 합격 상담소를 열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사전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너무 피부로 와닿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네,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반영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걸어 나가겠습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주문이 많이 안 올라오네요.